근데 김 박사 지금 이제 이런 정도 상황에서 언론이 이제 따라서 보도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추적 취재를 막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하나 의문이 있는 거는 혹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내성이 다 생겨버린 거 웬만한 사건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료대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대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야 뭐 의정 협의체를 만들고 모든 걸 원점에 검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뭔가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하루 지나니까 딱 말을 바꿔요. 대통령실이. 원점 재검토가 아니고 너희들 안 가져오면 검토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런데 의료대란이 실제 없어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그냥 하루 정도 지나버리니까 우리 생각에서 싹 지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슈에서 빠져버린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버리는 게 언론이 따라 안 쓰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은 국민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그 국민 여론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부터 수시 접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시를 접수한다는 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랑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이 2,000명이라는 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별게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입시 구조가 지금 예를 들면 변동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내일 정부가 발표한다는 거예요. 또 의대 비전에 대해서. 그럼 오늘 수시 시작됐어. 자, 게임 끝났고 내일 정부가 발표해서 정리하면 이대로 밀어붙일 거야. 아마 그러면 어쩌겠어. 방법이 뭐가 있겠어. 근데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수단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도. 화는 엄청 나죠. 예를 들면 진짜 가서 한 대라도 주워 받고 싶죠. 근데 이 국회가 아무리 탄핵하라고 해도 탄핵이 안 되죠. 국민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192석밖에 안 됐죠.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뭘 잊어버렸다라기보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하는 정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과정에선 정치이든 과거 이제 탄핵 때는 시민단체가 그런 물꼬를 터줬거든요. 앞에 나가서 물꼬를 트면서 아 저기에 가면 광장에 가면 뭔가 보이겠구나.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런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회밖에 없는 상황인데 192석이라고 하는. 근데 국회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 자체들은 수단을 보여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분노는 같이 펼쳐졌을지언정.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락이 걸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하지만 방법은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절반을 넘어가서 임기가 줄어드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이쪽 진영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우리 김박수 선생님 맨날 말씀하셨던 그런 대목들인데요. 그쪽에서의 변화의 균열이 발생했을 때는 수단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예를 들면 지금은 아예 보이지 않는 산성 같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8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들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저는 그 어둠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광장으로 분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탄핵 청원을 국회에 냈잖아요. 그때 145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국회가 화들짝 놀라서 결국은 탄핵 민심이 국회 안에서 토론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회밖에는 없다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이 표출될 기회가 있습니다. 10월 16일로 예정된 서울. 네. 사실 전국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려서 사실은 민심이 완전히 표출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탄핵 시계가 빨라질지 또 늦춰질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아이들 불행하게 만들고 경쟁으로 내모는 윤석열표 교육정책을 탄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재명 조국 대표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영 교육감을 몰아낸 윤석열 정치검찰을 탄핵하고 나아가서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심판선거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글부글 내연하고 있는
그 민심의 파도가 10월 16일 날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출되고 심판 응징을 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노현 선생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부글부글하는 민심의 들끓음이 아니라 다들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반 내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고 회사를 다니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고 일반 생활하는 시민인 경우에 뭐 집권당 공천을 누가 뒤에서 주물렀는지가 나한테 내 삶에 무슨 큰 관심사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정의와 불의에 대한 관심이 내 직접적인 삶에 영향이 없어도 그래도 관심을 갖는데 그동안은 뭐였냐면 터무니없는 그 국가 권력의 행사도 어쩔 수 없는 식으로 흘러왔어요. 그냥 뇌리에 떠오르는 대로 다 떠올리면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한다고 그럴 때 조희연 교육감을 날린 게 뭐냐면 해직 교사 채용을 하는데 그것 따져서 날립니다. 김경수라고 도지사가 감옥을 갔다 오는데 그 지지단체들이 댓글을 썼네 말았네 그걸 알았네 몰랐네 지금 정부는 댓글 팀을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도 뭐 그렇네.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표창장 그거 갖고 난리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쭉 받아왔던 수사의 범죄 항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법리를 구성해서 처벌하는 게 힘의 논리지 정의불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우리는 뭐 그냥 온당한 생각을 해봤자구나. 저들의 힘대로 끌려가는 거구나. 이 체험을 너무 깊게 한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민주진보 세력의 그 위선적인 태도도 굉장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을 하니까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의회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거야. 어떻게 정치에 개입을 해? 청와대는 청와대 일만 하는 것이고 당에서 행사되는 정치 이 활동은 완전히 구분된 그거를 그냥 극구 강조하고 실제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 한 당에서 당대표도 하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되면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어제까지 동네 의원이었다가 장관이 되면 정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 척해요. 더 심한 거는 대통령은 5대 권력기관에 힘을 행사하면 안 돼. 국정원장, 무슨 검찰총장, 경찰청 뭐 여기에는 대통령 권력이 행사되면 이게 안 돼. 이거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거야. 보고도 안 받을까.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력감을 실어줬다. 실은 정치적 권력 관계로 많은 일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우리 대통령은 나는 전혀 관여하면 안 돼요. 요따구 짓을 하면서 민주정부라는 게 지난번도 그랬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그래서 악의를 품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갖고 힘을 쓰려고 들면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집권까지 하고 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원리, 힘의 원리대로 지배되는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 솔직하잖아.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내성이식이어서 이것도 뭐 지나가면 만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반론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기보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언론도 따라 안 쓰니까 이제 이런 것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에 야당에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특정 시점에 공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또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럼 우리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때려잡죠. 때려잡는 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가 날 거 언론은 아닙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거 갖고 공격하죠. 왜? 빌빌거리니까. 내가 표현 이렇게 써서 미안한데 대통령이 돼서도 그 전에는 개검이라고 그러고 개 같은 그 대통령 말을 그냥 졸졸졸 따라하는 권력의 시인이와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말 듣던 검찰이 고개 바짝 쳐들면 꼼짝 못하니까. 소위 민주자 붙은 세력들은 권력을 잡든 다수 의석이 되든 질질 끌려다니니까 빌빌거리니까 그것 빼고 어떤 현란한 정치적 언어로 표현할 도리가 없어요. 힘이 주어졌는데 빌빌거린 거지 양심이 발라서 뭐 정의의 원칙대로 법리대로 이거 아닙니다. 빌빌거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그냥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는데 자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그냥 검찰에서 가만히 있고 증거까지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이 검찰을 보고 너희들이 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갈 거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죠. 압수수색 하겠습니까? 넘어가겠죠.
그럼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새로운 나라 다른 아니 나라에서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걸 보고도 자 어떻게 하자. 국회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언론이 다루지 않고 우리는 미친 듯이 이걸 이제 다루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쟁점화 시켜서 단순히 지난 총선이 아니라 2년 전에 보궐선거 때는 더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 다루지 않는다. 이건 언론의 본령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가지는 범법 행위의 심각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예 아무도 안 다루고 대통령이니까 김건희 여사니까 그냥 넘어가 준다.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가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 나라가 있죠. 미국이요. 트럼프 4년 동안 갔습니다.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탄핵은 안 됐죠. 그리고 제일 놀란 건요.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가 한 얘기를 갖다 분석한 언론사가 있어요. 55%가 거짓말이에요. 55%가.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부정의한 일들이 작동하고 있고 소위 이 비민주가 일상화되고 있고 그 비민주의 영역에서 온갖 특권들을 누리고 그다음에 탄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중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침묵하는 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싸우라고 얘기해 우리들 보고 우리가 안 싸웠어? 우리가 2016년에 안 싸웠어? 매번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싸웠습니다만 싸워서 얻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럼 잘 싸워봐 니네들이. 야당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과거랑 다르게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당 당대표인데도 과거랑 다르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저긴 아주 야물딱지게 잘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다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가. 소위 우리가 탄핵을 할 때 2달 동안 매주 수백만 명이 모여서 싸움을 했던 것만큼 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잘못은 예를 들면 윤석열 부부랑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만 저는 이제 김가수 선생님처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야당이 해서는 소위 대중들이 거기에 쉽게 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오늘 논제가 사실 김건희 씨 선거 개입 국정농단 건이에요. 근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아주 미안해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근데 열이 받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당장 대통령 윤석열 씨가 검사로 살아온 생애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범죄의 역사입니다. 알려진 것만 그냥 들춰봐요.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모 의혹 이거 조금만 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것이죠? 양평에서 군수가 나 이렇게 그 돌봐줘갖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온 거 윤대진 그 뒤 변호사법 위반서부터 뭐 줄줄이 널렸잖아요. 알려진 거가 안 알려진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다 힘으로 덮고 넘어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00만 뜻밖에 민주정부의 검찰총장 후보가 됐네. 그랬더니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렸어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다 뭐 했냐? 다 비호했습니다. 네. 다 윤석열 비호했어요. 왜? 우리가 믿는 리더가 발굴해서 키워주는 사람이니까 뭐가 올바른가 보다. 내가 좀 이견이 있어도 입 다물고 따라야지.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 온 원인이 된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